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IABP라고 하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야, 정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.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뭐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갖다가 어떤 신기한 이런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, 그거 되게 좀,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. 이 IABP라는 게 뭐냐면은요, 이게 이제, 심근경색 때 간혹 요걸 갖다가 썼습니다. 저는 옛날에 썼는데, 지금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쓴다고 해요. 다른 장치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, PCPS나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원리 자체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걸 갖다가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. 자, 뭐냐면 심근경색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?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제가 하고 있죠. 제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니까 심장 근육이 어떻게 돼요? 계속 수축을 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.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냐면 이 관상동맥이 보내주는 피, 혈류 공급으로 이제 에너지를 받습니다. 요렇게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에요. 사실 쭉 다 감싸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빠지는 데가 없도록. 근데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요런데 이제 이렇게 휘딱지가 딱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? 피가 잘 이쪽 못 갈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못 가니까 이쪽 심장들이 죽겠죠?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죠? 심근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의 정의 일부에 해당이 됐었죠.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요. 이게 이렇게 못 가니까 심장이 제대로 못 뜁니다. 그럼 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? 심장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이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줍니다. 그럼 대동맥은 쭉 가서 다리로도 가고 팔로도 가고 온몸으로 다 피를 보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소화도 시킬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뇌로 가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다 이제 심장이 피를 보내주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피를 제대로 보내주지를 못하겠죠.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혈압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. 혈압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? 결국 조직으로 관류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? 장기가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. 장기가 본인의 일을 잘 못할 가능성이, 그러면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. 요런 코스로 갔는데,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? 이걸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이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이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혹은 당장 이걸 할 상황이 안 된다. 이럴 때는 이것부터 뭔가 혈압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은 반드시 뭔가 나빠질 게 거의 분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, 조금이나마 완벽하게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IABP입니다. 자,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. 자, 여기 풍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꺼진 풍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꺼진 풍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리로 해가지고 넣는 겁니다. 넣어가지고 이 풍선이 이렇게 꺼져서 들어가 있는데, 자,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. 그러면 얘가 수축하면은 이 풍선이 딱 꺼져 있어요. 그러면 저항을 받지 않고 피가 잘 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심장이 이완을 해요. 이완.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넓어지면은 이 피가 뒤쪽으로 살짝 가는 그 힘에 의해서 관상동맥의 혈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관상동맥 혈류는 물론 심장이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둘 다 이렇게 관상동맥 혈류는 갑니다. 그렇지만은 많은 양은 심장이 이완할 때 이 뒤로 오는 요런 그런 방향성에 의해서 이 관상동맥의 혈류가 주로 공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완을 할 때 이 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IABP가 확 이렇게 넓어집니다. 풍선이 확 펴져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쪽으로 힘을 빡 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관상동맥으로 피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딱 피가 가니까 어떤 것도 좋아질까요? 자, 이쪽으로 가면은 뇌로 가는 피입니다.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가니까 딱 막아주니까 뒤로 못 가니까 이 관상동맥 혈류하고 뇌로 가는 그런 관류를 일단은 좀 유지를 시켜줍니다. 우리가 이 조직 중에서도 사실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
뇌입니다.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살려야 되는 건 뇌입니다. 그래서 자, 정리를 해본 첫 번째, 다이아스톨이라고 그래요. 다이아스톨. 우리가 심장의 이완기. 그러니까 이완기 때 어떻게 돼요? 다이아스톨 때 풍선이 팽창합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관상동맥 혈류하고요. 관상동맥 혈류 그리고 뇌 혈류가 향상이 된다. 그러니까 심장이랑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시스톨, 즉 수축기 때는 어떻게 돼요? 수축기 때는 풍선이 확 쪼그라듭니다. 확 풍선이 꺼집니다. 그러면은 이게 풍선이 일단 뭐 확 쪼그라들면 그냥 잘 나가기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빵빵하게 팽창됐던 게 싹 꺼지니까 이쪽에 있는 피를 이렇게 싹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석션이라고 하거든요. 석션. 그러니까 이쪽에 피를 좀 시원치 않아도 이렇게 싹 빨아들여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장기로의 혈류도 우수하게 하고 심장의 후부하를 또 줄여줍니다. 후부하. 이쪽으로 피가 잘 못 나가면 그거 자체가 심장이 또 부하를 느끼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줄여준다. 라는 겁니다. 되게 신기하죠? 이런 간단한 풍선이 펴지고 꺼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심장 관련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지금도 일부에서는 받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언제 하느냐? 이건 사실 좀 약간 전문적인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이 너무 낮을 때, 즉 이제 쇼크입니다. 혈압이 낮다는 게 쇼크라 그래요. 두 번째가 이제 MR하고 VSD인데, 이건 약간 기계적으로 뭔가 심장 안에, MR이라는 거는 이제 밸브가 망가져가지고 뒤로 자꾸 역류하는 거고, VSD는 septum, 그러니까 심장의 좌와 우를 경계, 요 septum이 망가져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넣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부정맥인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부정맥일 때, 당장 해결되지 않는 부정맥이 있을 때 넣기도 하고요.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가교 치료로 이용을 하기도 해요. 제가 아까 시간을 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때 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거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IABP라고 하는 그런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